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렌토 NQ4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2.2 경유, 2륜, 4륜 다 포함해갖고 671대 있었었고요. 그리고 2.5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73대로 대수 차이가 3,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644대가 있었습니다. 10,000km부터 40,000km 사이의 대수가 63대, 40,000km에서 60,000km 사이가 96대, 70,000에서 90,000 사이가 133대 이렇게 있었었고 100,000km 전후로 봤을 때는 107대 이렇게 대수를 표시해 놓은 거고, 그 가격 안에 금액은 2,500부터 4,100, 그러니까 0km부터 40,000km 사이의 금액대가 2,500에서 4,100, 텀이 넓었습니다. 그 가운데 금액을 보니까 3,300 정도 했었어요. 근데 조건을 뭐 그래비티, 시그니처 올리고 썬루프는 없어도 이것저것 옵션이 다 들어간 흰색, 짙은 회색 뭐 이렇게 봤을 때는 4,000이 점점 더 가까워져야 만족하실 만한 4만 이하의 차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요 숫자로 가늠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금액만 3,300 이렇게 놔뒀다가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기 때문에 3,300으로만 안내를 해드리면은 좀 부족할 수 있을까봐 전에는 가운데 금액만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표시를 바꿔봤습니다. 2.5 휘발유는 대수가 적어요. 그리고 2.2 경유 같은 경우에는 대수도 많고 아마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웃긴 거는 대부분 2,500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2020년식 기준으로는 2.2 디젤, 다른 보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2.2 디젤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4기통의 싱글 터보 디젤 2200cc가 아니라 2151cc인데 반올림해서 2200cc라고 합니다. 마력은 202마력, 뭐 주행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느끼시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크가 좀 셉니다. 다른 거는 뭐 29, 20 언저리, 좀 적당해야 30 몇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대형 승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디젤 차라서 그리고 또 터보라서 토크가 좋습니다. 연비는요, 복합 연비로 봤을 때는 리터당 14km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2, 13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EGR 흡기 클리닝 이런 것들 잘 안 하고 엔진 오일 잘 관리 안 하고 그러면은 9에서 1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젝터 클리닝은 아니더라도 흡기, EGR 관리해 주시고 엔진 오일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지 적어도 요 연비 정도는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길이가 4m 81cm 정도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의 뭐 발이 이게 누우면은 좀 더 레그룸이라고 하죠. 공간이 좀 필요한데 높이가 높아서 그래도 4m 81cm라고 한다면은 거의 5m 좀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넓이는 대형 승용도 1m 89cm 뭐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1m 90cm면은 좌우 폭도 넓다, 실내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K8은 1.5톤 정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SUV라서 그런지 몰라도 1.7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DCT 8단 미션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션이 안 좋아서 고장났다는 차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2.5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좀 낮아요. 리터당 연비가. 근데 정숙함이 디젤보다는 떨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좀 덜 할 수가 있는데, 안 타보셨던 분들은 과하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음제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이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떨리거나 진동이 있거나 소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휘발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토크도 디젤과 못지않게 괜찮고, 마력은 281마력, 디젤은 202마력이기 때문에 거의 80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힘적으로 봤을 때, 장거리 운전으로 봤을 때는 연비는 좀 더 나가지만 좀 더 밟았을 때 편한 그 느낌을 느끼시려면은 휘발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대수가 부족해요. 대수가 부족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족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경유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는 휘발유가 더 비싸고 요거는 뭔가 휘발유가 더 싼 것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인 조건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만 킬로로 봤을 때는 100 언저리 차이가 나고, 이것도 100 언저리 차이가 나고, 이것도 100 언저리 차이가 나고. 제가 조사를 할 때 위에를 보고 하지 않고 쭈루룩 나열하고, 위에 안 보고 쭈루룩 나열하고, 하이브리드도 쭈루룩 나열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이는 뒤늦게 저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더 싸지는 않죠. 신차가도 차이가 나니까. 4만 킬로 밑으로 3만 전후로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한 400 정도 차이가 난 걸로 보여졌고, 요것도 400 정도, 요거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요. 8만.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중간 금액으로 보면은 처음 최초 시작가가 이건 2,450부터 시작이니까 더 비싸죠.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래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좀
좀 더 비싼 건 맞습니다. 요것도 한 500 정도 차이가 나고 요것도 한 300 정도 차이가 나고 점점 가면 갈수록 폭은 좁아지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보기 위해서 오늘 경유를 해갖고 딜러 전산의 진짜 중고차 시세가 어떤지 볼 거거든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젤로 볼 거예요. 연도는 빼고 소렌토 4세대 2020년부터 23년 사이에 나왔던 차량입니다. 사료는 안 볼 거고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트렌디는 등급이 좀 낮으니까 트렌디도 기본 옵션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261대씩이나 있는 거예요. 자, 금액 순서로 보게 되면은 제일 싼 거는 1790이었고 제일 비싼 걸로 봤을 때는 요거는 계약 처리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상품화 중이거나 그럴 때 금액을 그냥 대충 적을 때 딜러들이 9999 이렇게 해놓습니다. 딜러들끼리 매물을 공유해서 보는 매물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싼 축에 속하는 거는 4099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3500에서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비싼 거는 3500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키로수가 짧죠. 그러면 3500에 제가 썼을까? 4100이라고 해놓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거를 보고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3500 제가 평균을 낼 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말이죠. 1790짜리는 아직 사진도 없고 키로수도 너무 많고 제일 싼 거라고 봤을 때는 한 1800 이거부터 무사고라고 해놨는데 여기 횡다, 여기 횡다. 아예 무사고는 아니구나. 1900짜리는 쭈루룩 여러 개 있구나. 그러면 1900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3500, 3500 빼기 1900 하면은 텀이 1600 나누기 2하면 당연히 800 제일 싼 거를 보게 되면은 1900 하면은 중간 금액은 27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께서 2500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의가 왔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 14만까지 13만 9,000km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4만 이상은 사용감이라든가 좀 고칠 게 있다라든가 무조건은 아니지만 점점 키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늘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2륜만 해서 4륜은 안 볼 거고 14만으로 해서 볼 겁니다. 그러면 대수는 221대로 줄어드는 거고요. 무사고 차량만 보게 되면은 182대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은 보기가 더 편한 건데 2100, 2100, 2100, 2100 이렇게 2100부터 거의 시작되는 느낌이지 않나 트렌디 빼고서는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키로수도 뭔가 적당히 보이긴 하는데 파워 트렁크가 좀 있어야 되고 전동 트렁크 프레스티지라고 하더라도 있는 게 있습니다. 썬루프 필요 없는데 라고 해서 뺄 게 아니라 안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바람소리 게다가 또 요게 요렇게 휠 스크래치 있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시트 사용감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여기서 보면 약간 울어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고 유무를 보니까 여기 휀다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빼놓은 거 많은 분들이 이 밑에를 안 보시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보험 정비 이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가 괜찮구나. 그래서 이 차는 후보로 넣을까? 휠 스크래치는 보고 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차주분께 부탁을 해서 해달라고 할까? 그러면 해줄까?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썬루프도 있고 핸들을 보면은 스마트 센스가 없구나.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점점 차가 알아서 크루즈 컨트롤을 했을 때 감속해주는 그런 기능 없는 겁니다. 차선 이탈 그거는 있어요. 뒷자리는 보통 이렇게 깨끗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차도 있다. 2100의 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회색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식이 기아 마크가 저렇고 2020년식의 기아 마크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싫으신 분들께서는 22년식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금액은 바로 팍 뜁니다. 2400, 2400, 2500, 2500 거의 2400부터 시작하는 느낌이긴 한데 2200짜리도 세대가 있어요. 싼 것들은 뭘까? 싼 차에 눈이 더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 뒤에 이렇게 교환이 있다라든가 2200선을 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을 확률보다는 싸면 싼 이유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네. 밑으로 빼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2월 25일로 괜찮고 전 들어온 날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게 아쉽네요. 요것 때문에 이 차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 이거를 뺀 다음에 핸들 커버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핸들 열선의 기능이 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계기판이 요겁니다. 등급이 시그니처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노블레스의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일 때가 많고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시그니처는 거의 무조건일 테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을 맞추고 키로수를 낮추고 이렇게 좀 괜찮게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프레스티지를 구매하셔야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2200 방금 완전 무사고라고 했고 보험 이력도 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은요,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한 짝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듯한 뷰 있잖아요. 그거는 없는 겁니다. 뒷자리 열선 있고, 기아 커넥팅이라고 해서 옛날에 유보가 기아 커넥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 시동, 공조 제어, 에어컨 히터 미리 켜놓고 끄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차 문 안 잠그고 왔나? 잘 모를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열렸네? 그냥 버튼 꾹 누르면은 닫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마트 센스 저 같으면은 잘 안 쓰긴 하거든요. 있어도 파워 트렁크 있고, 요 정도면은 만족하신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키로수는 11만 1000,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11만 1000인데 계기판 디자인은 아날로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다 라고 하면 금액이 갑자기 200 정도가 올라가는 느낌. 단위로 봤을 때 맞아요, 저 2500 정도 생각했어요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노블레스 프레스티지는 간간히 키로수가 짧을 때 나오고 노블레스를 보실 때가 많으시지 않을까. 키로수는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매단지에 가보셔야 키로수 짧은 게 좋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초 별론가? 그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키로수가 짧아질수록 좋아질 확률이 있고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렌트 이력이 키로수가 짧은 차가 더 있을 가능성이 금액을 맞추다 보면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에 맞는 그런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딜러 전산에는 이렇게 6인승이면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6인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인승이 애기 있는 집에서는 6인승이 좋아요. 왜냐면은 뒤쪽에 보통 사모님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타거나 아이가 둘인 집, 셋이신 집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좋아요. 애기 1명, 2명, 뒤에 깐난애기 1명, 그 다음에 엄마 1명, 아니면 엄마가 여기 타서 애들을 케어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동하기가 좀 편합니다. 7인승은 그게 불편한데 가운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 굳이 9인승 이렇게 살 필요 없고 그렇게 타지도 않는데 소렌토 6인승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게 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트가 때가 이 시트 색상이 잘 타거든요. 그런데 깨끗해 보입니다. 앞좌석도 엉덩이 쪽은 좀 있어 보이고 허리 쪽도 좀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휠을 원래 하나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2개나 찍었어요. 파워 트렁크도 있고 접으면은 요런 느낌이다. 이게 3열이거든요. 트렁크 공간이 산타페보다 좀 넓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디지털 계기판이기도 하고,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요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드론 날짜 를 추측하는 날짜를 봅니다. 이게 날짜가 만약에 오래됐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가 안 좋거나 처음에 비싸게 올렸다가 이제서야 좀 내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2월 20날이면은 오늘 녹화 날짜가 4월 6일이거든요. 한 달 반 정도가 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느낌이 들 수 있다. 한 3달에 가까워질수록 안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정도면은 봐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팅이 반사가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적당한 진한 썬팅이 돼 있어서 따로 시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6, 7년 정도 된 차라고 한다면 썬팅이 변색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시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앞에 여기에 점점점점 톤칩인가 긁혔나 이런 게 보입니다. 서라운드 뷰가 있어서 주차할 때 차가 기니까 그리고 또 높으니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라운드 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인승 타면은 지금 애가 둘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경유입니다. 6인승 2550짜리인데 이 금액들이 정찰제들이 아니에요. 요 금액에서 조금씩 빠집니다. 2, 3, 4, 5, 6, 7, 80 정도 빠지는데 지역에 따라서, 딜러에 따라서, 상사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휘발유를 보기에 앞서서 또 어떻게 볼까? 키로수를 더 줄여볼게요. 10만 이하로. 이렇게 하면은 더 오래 타실 가능성이, 수리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더 오래 타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깔끔도도 더 깔끔해야지, 애시당초 깔끔해야 오래 타는 데 있어서 사용감이 누적되는 느낌이 덜해지니까 키로수 짧은 게 또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시작가가 2200짜리 요것보다는 2400 요것도 한 대밖에 없으니까 2500, 600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대수도 27대밖에 없어요. 10만 이하가 22년식 이상으로 봤을 때 요거를 만약에 연도를 빼고 보게 되면은 132대씩이나 있는 겁니다. 신차가 딱 출고하게 되면은 초반에 판매량이 이렇게 많아서인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대수 중에 상당수가
초반 풀체인지 됐을 때 연도가 매물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색깔이 상관없다 하시면은 조건이 이런 푸른빛 도는 거 이게 나실 수도 있는데 10분 중에 한 분 고르실까 말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채색으로 흰색, 짙은 회색, 검정색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검정색보다는 흰색과 짙은 회색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10만 이하로 시그니처 2,400인데 39,000이라고 보면 무사고라고 돼 있네. 무사고가 그 무사고가 아닐 수가 있고 단순 교환이 많은 무사고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사고가 아니죠. 갑자기 싼 매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갑자기 이러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딜러들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찍어보지 않는 편입니다. 키로수들을 쭈르르르르 보면은 5만이 있다? 완전 무사고다? 이렇게 있잖아요. 6개월에 10,000km 되는 보증이 되는 품목인데 보증을 다 해주진 않고 전국 지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 해주진 않고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보험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메리츠나 신한 EZ 뭐 그런 데서 해주는 거거든요. 스티커를 안 뗐네.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 꽂는 것이고 기아 커넥트가 없는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하라 그런 안내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요. 작습니다. 이럴 때는 후방 카메라가 나와도 어라운드 뷰가 없죠. 서라운드 뷰. 휠은 투톤으로 이쁘긴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상태가 한 반 정도 되지 않나? 가장자리는 홈이 좀 살아있긴 하거든요. 막상 만져보면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여기 하얀색 바닥이 타이어에 묻으면은 사진상으로는 트레드가 얕아 보일 수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 프레스티지 파워 트렁크도 있기에 하니까 키 사진에 있는 게 다예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 보입니다. 2개. 하나만 받으면은 좀 속상하거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다 있고 핸들 열선 있고 그렇습니다. 한 대만 고르는 게 아니라 시트는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실제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이 쌉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차가 지저분하면 아무리 싸도 마음이 선뜻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00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디젤로 봤을 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쉐들브라우 HUD 2,599 요 정도면은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마크가 기아 마크예요. 그러니까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22년식부터 봐야 되고 상관없는데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그니처니까 있을 거 다 있죠. 서라운드 뷰 안 봐도 비디오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고 트렁크 이런 것도 여기 사용감 조금 있지만 이 정도야 뭐. 그리고 타이어는 갈아야 되겠네 확실히. 가장자리가 완전히 민자 직전이지 않나? 휠 스크래치 요 정도도 좀 있어요.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정도면 좀 속상해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휠 복원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차를 갖고 있는 상사 옆에 한 짝에 6만원? 이렇게 복원을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장 색깔도 아까는 밝은 색이었는데 어두운 색이면 얼룩이 좀 있어도 티가 덜 나죠. 그리고 기아 커넥트, 유보 요것도 있고 HUD 요게 있어서 계기판에 눈이 많이 안 가도 전방주 시태만을 덜 할 수 있는 옵션 HUD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을 하면은 여기서도 표시가 되고 그래요. 시트색이 요거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운데 통로는 없습니다. 6인승이 좀 귀해요. 93,000이면은 오래 타시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등급이 높으면은 여기 옆에 창문에 커튼도 손잡이거든요. 잡아서 올리면은 여기 살짝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걸고 하면은 애기가 만약에 자거나 누가 뒤에 동승자가 자게 되면 잘 때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반자율 주행, 드라이브 와이즈 그건 없는 거예요. 성능 기록 부분은 검사 날짜가 7월 15일로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렌트 이력 있어도 요것 때문에 구매 못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았고 리콜에 해당되는데 미이행이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행이라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역시 괜히 싼 게 아니에요. 시그니처인데 키로수 93,000인데 2,599만원이면은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환된 게 조수석 커터 도장 그림에만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커터,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싶었고 들어온 날짜도 좀 오래됐습니다. 가격은 싸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저런 사고 유무, 교환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같은 금액인데 당연히 시그니처를 더 살 거 아니에요. 똑같으면. 근데 프레스티지 등급이 2단계나 낮은데 키로수가 짧아요. 이런 거는 진짜 완전 무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옵션은 좀 줄어들겠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 아닐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핸들 커버를 보면은 전 차주가 시트 질도 뭔가 다릅니다.
나파 가죽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게 다르고, 오히려 프레스티지인데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파워 트렁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유보 기아 커넥트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식은 좀 낮지만 기아 마크가 있지만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오래 타기에 적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진짜 완전 무사고, 무색무칠은 아닐 수 있고 정비료 한 건은 있다 라고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거 아니야? 큰 거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금액만 보더라도 12월 29일 날 들어왔거나 그러면은 약간 후순위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개인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보겠다, 흰색 색깔은 상관없고 튀지만 않으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십니다. 무도색 특 옵션 신차가 4,066, 노블레스 85,000, 이것도 노블레스고 이것도 노블레스인데 금액 차이로는 100만원 차이. 이게 더 싸네, 키로수가 더 짧은데. 그러면 이게 무사고라는 게 무사고가 아닐, 소비자 눈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종합검사 날짜는 내년 4월 9일까지고요 렌트 이력이 없어요. 튜닝 이력도 없는데 리콜 대상 해당인데 이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교환된 부위는 우측 조수석 뒷문만 교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밑으로 빼는 게 있나? 내 차 피해 1회인데 233만원짜리면은 애매합니다. 그리고 후드 탈부착 안 되는 것도 아니고 3회 233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비는 프론트 도어, 앞쪽 도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후 휀다 나왔고 리어 도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2,790짜리 이거는 무도색의 특옵션, 요게 좀 더 찜찜한 게 덜하고 깔끔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건데, 시트색도 요거고, 투톤 스티어링 휠. 야, 이건 뭐야? 하트. 서라운드 뷰는 있네요. 오, 이 뒤에 매트도 이렇게 있다. 이건 순정 코일이구나, 코일. 키가 몇 개지? 사진에 있는 게 다예요 라고 하면 하나인데, 하나 더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사진에 있는 게 다예요 라고 하실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85,666km,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누유두수 불량 없고 밑으로 빼는 것도 없네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4월 1일. 와, 요럴 때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금액이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향하려면은 3천에 점점점, 3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점점점 향해 가야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컨티넨탈 타이어가 또 껴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3천짜리 괜히 3천이 아니다, 6인승 귀한 거기 때문에 3천일 수 있고요. 금액은 약간 빠질 것이고, 그다음에 검정색 시트, 이건 좀 아쉬운데 시트 색만 포기하시면은 괜찮은 차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HUD 뭐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이거 먼지는 닦아내면 되는 것이고, 봄철이래 점점 아직 꽃가루철은 아니긴 한데 서라운드 뷰 없는 게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스피커만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키가 왠지 2개일 것 같은 느낌? 하나, 둘, 2개 있을 것 같아요. 썬루프는 없어도 시그니처니까 267에 2662 넘버도 외우기 쉽네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피식 웃으실 때가 많은데, 넘버 좋으면 또 좋지 않습니까? 외우기 좋고 하면. 예전에 어떤 분은 숫자가 똑같은 게 3개가 들어가면은 양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냥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차도 있다 라는 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고, 위에 클린카지.com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데, 산타페 TM 키로수별 적정 시세는 이렇습니다. 연식은 좀 더 낮아요. 18년 2월부터 2020년 6월로 산타페 TM은 좀 더 연도수가 낮고, 그 다음에 금액도 쌉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2,500까지가 아니라 한 2,000 전후 이렇게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2.1을 보면은 대수는 확실히 좀 더 줄어듭니다. 휘발유도 줄어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소렌토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거가 있는 금액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너무 싼 금액도 유튜브에 보면은 싼 차를 올려야지 전화가 더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비싼 차보다는 싼 차를 보여드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1시간 정도로 해갖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숫자를 적는데 근거가 있는 금액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댓글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차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비인기 차가 아니고서야 이 차를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해서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깡구님, 낙사사님,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문의를 주셔갖고 G80 RG3도 제가 올렸었고 문의 주시는 차를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으면 나를 맡길까 속이 다 타버리면 조금 더 편할